스페이스 디자인 에세이,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의 문정묵 교수입니다. 오늘은 쉬운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박물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왜 박물관이 어렵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어렵게 시작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박물관은 특히 왜 더 쉬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쉬운 박물관의 밖의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큰 박물관과 작은 박물관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쉬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박물관과 작은 박물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시와 박물관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길거리 박물관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쉬운 박물관의 안쪽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새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한 신인류에 대해서 박물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기타 등등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쉬운 박물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모르게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뭔가 학문적이고 엄숙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조차 들게 되는 것이 박물관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직원이든 아니면 관람객이든 모두 박물관 안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물관은 왜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항상 스태프들로부터 관람객들은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왜 조심스러운 의무감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눈높이의 그 문제에 핵심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박물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은 어린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하는 최소한 40대 이상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쉬우면 박물관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이 항상 쉬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식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에서는 미래 세대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지식의 깊이와 양이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박물관은 항상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박물관은 결국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명제, 즉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하기 쉽고 쉬운 컨텐츠를 가지고 제공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박물관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물관이 어렵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박물관을 처음 탄생시키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방법 역시도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유럽 시대, 유럽의 건축물에 속에서는 항상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일제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태리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1639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1639년서부터 41년 사이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자, 이 건축물, 이 교회 속의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페인팅,
즉 그림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 내부는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건축물 속의 어떤 미술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미술품들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미술품들을 건물을 데코레이션 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이 미술품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한 이러한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런 미술품들은 액자 속으로 움직이게 되고 조각상 이런 그 건물을 이제 데코레이션하기 위한 이런 조각들은 마찬가지로 조각상의 형태로 기존의 건축물로부터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빼냈더니 이와 같이 퓨어한 상태, 즉 순수한 상태의 아키텍처만이 존립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순수 건축 그리고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 속에 미술이 포함되는 그런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건축도 순수해지고 미술도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순수 건축과 순수 미술의 어떤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